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상위 1%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최근 한국은 부자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사회입니다. 재밌는 조사가 있는데 17개의 선진국을 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보통 14개의 나라에서 가족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직 한국만이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다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돈을 중요시 여기는 거겠죠. 실제로 보면 여기 사우스 코리아가 있고 material well-being,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죠.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가족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사진은 이제 교보문고의 이제 사진인데요. 실제로 서점을 가보면 온통 부자 되는 법의 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기계발서라고 하죠. 자기계발서 판매는 33.6%나 최근 상승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부자 관련 정보가 넘쳐납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통 자극적인 말뿐이에요. 대놓고 알려준다. 실패할 수 없다. 딱 하루 10분이면 된다. 그럼 뭐 자극적인 단어, 1년 안에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KB에서 이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400명의 개별 면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실제로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 금융자산 10억 이상과 거주주택을 포함해서 부동산 자산도 10억 있는 사람을 400명 조사한 레포트를 냈는데 그게 바로 KB의 한국 부자 보고서입니다. 이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23년에 부자들의 자산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주식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부자의 수는 늘어났어요.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2023년입니다. 원래 2022년에는 42.4만 명에서 23년은 45.6만 명으로 총 3.2만 명이 증가했는데 여기서 저희의 의문은 어떻게 불경기에도 부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었을까? 당일 레포트에서도 그거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이제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텝 1은요. 부자들의 자산 구성을 보니까 부동산보다 현금을 더 많이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16%만 현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 부동산, 10억 이상 30억 미만 같은 경우는 33%, 그다음에 30억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49%에 해당하는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조금 덜 부자일수록 부동산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부자로 더 올라갈수록 현금을 더 많이 들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현금도 있지만 사실 주식, 예금, 펀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이러한 주식이라고 표현할게요. 주식, 현금에 대해서 잃지 않는 주식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비법입니다. 23년 코스피 지수를 보면 그냥 박스피라는 별명이 어울릴 정도로 오르질 못했습니다.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지옥 같은 횡보장에서도 부자들은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주황색 부분이 수익이 발생했다는 부분인데요. 3.3% 늘었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오히려 2.5% 줄었습니다. 즉 부자들은 최소한 돈을 잃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부자들의 비법 2003년 비법 알았으니 이제 24년의 투자 플랜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 투자 플랜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저희도 따라하고 부자를 따라하면 최소한 잃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2024년 금융자산 운용 계획은 딱 3개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예금, 여전히 금리가 높으니까 주식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채권입니다. 실제로 제일 높은 거는 주식과 채권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추가되는 건 채권인데 뭐 여러 이런 실제 조사 사례에 따르면 온통 채권 사신다고 하시고 있어요. 채권이죠. 왜냐하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은 올라갑니다. 지금 어떻죠? 지금 금리가 거의 한국 기준 3.5%, 미국 5.5%인가? 5.25%인가 그래요. 즉 떨어지는 일만 남았으니 채권은 올라가는 거에 베팅한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유명한 걸 봤으니 투자 플랜을 봤으니 이제 장기 투자 플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즉 단기는 뭐 주식, 예금, 채권이었고 장기로는 부자는 당연히 주식입니다. 주식 싸다. 3년 하기 좋다. 그 다음에 거주용 주택. 주택도 들어왔죠. 단 거주용이 아닌, 거주용이라고 하면 아파트겠죠. 대부분. 거주용이 아닌 뭐 근생, 상가 이런 거, 지식센터 이런 거 사지 말라는 거겠죠. 그리고 의외로 금하고 보석, 아마 여기서 금을 더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요. 전통적인 가치인 금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해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자산을 1차 채권에 넣어라. 그 다음에 장기 수익으로 주식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다면 주식이랑 금 투자도 좀 고려를 해라.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한다면 푼다면, 왜냐면 부동산은 거주 의식주에서 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한다면 반드시 거주용으로만 접근하라는 이 KB 보고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자들이 실제로 23년에 어떤 성과를 냈고 그 다음에 그 성과 속에서 그 특징이라고 하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식 실력으로 현금을 잃지 않았고 앞으로 향후 자산 플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차 주식과 금, 그 다음에 부동산은 거주용으로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